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과 해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내 인생의 스틸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거창한 그렇지만 진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와 드라마가 같은 매체일까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한때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영화는 사진술의 확장이고 드라마는 연극이나 대중소설의 확장이라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말 그대로 1초에 24컷이 확대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를 스펙타클이라는 그런 영화적 장치, 그러니까 시네마틱 어페러투스라는 영화 이론에서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공간에서 제대로 된 사운드로 봤을 때 바로 영화를 감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TV 드라마는 작은 화면에서 거대한 사건보다는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개, 그들 사이의 갈등 이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영화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영화를 보고 나면 남는 것은 특정한 컷입니다. 그 컷이 머릿속에 계속 아른거립니다. 드라마는 보고 나면 알게 모르게 몇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와 드라마는 전혀 다른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어떤 스틸이 기억에 남는가, 왜 남는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화란 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감독은 또는 좋은 감독이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적 사고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소설가는 그 상황을 소설이나 글로 써 나가면 되지만 감독은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좋은 감독은 대사를 최대한 적게 하고 몇 개의 영상만으로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모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는 한참 지나서 생각해보면 몇몇 장면이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그 한국 영화 순위를 꼽을 때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를 1, 2, 3위 중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지금도 꼽고 있고 이 영화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제대로 본 것은 학부 다니던 90년 중반에 지금은 멀리 상암으로 갔지만 서초동에 있을 때 예술의 전당에 있던 영상자료원에서 필름으로 상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오프닝 장면입니다. 오프닝은 보신 분은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될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동안거를 하시는 스님들의 모습을 몽따주처럼 보여주다가 만다라라는 자막이 뜨고 그리고 멀리 겨울, 추수가 끝난 겨울에 쓸쓸한 들판에 저 멀리서 버스가 오고 있죠. 그걸 영화는 보여줍니다. 보여주다가 버스가 멀리 있던 버스가 앞으로 쭉 다가오면 컷돼서 이제 그때는 시대가 엄혹한 시대니까 군인이 올라와서 타고 있는 사람들을 검문합니다. 그럴 때 이제 두 스님이 걸리죠. 그래서 내려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컷되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이 장면이 꽤나 길게 되어 있으면서 두 스님이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일단 이 장면의 구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네마스코프로 길게 되어 있는 저 장면은 보면 기본적으로 소실점이 저 멀리 끝모를 길러 놔 있죠. 만약에 이 배경이 봄날 햇살이 좋거나 가을날 날씨가 좋을 때였다면은 느낌이 전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물녘 또는 해가 진 그 시간 또는 해가 뜨기 전 그 밝지 않은 그 시간에 저 멀리 약간 몸을 움츠린 두 스님이 저 멀리 걸어갑니다. 그리고 화면 구도를 보면은 3분의 2 정도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그렇게 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진흙 같은 속새,
속칭 사바세계가 펼쳐지죠. 그리고 그 양쪽에 전봇대로 소실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스님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아득하고 먼지, 저 진흙밭 길인지,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구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저 멀리 있는 해탈은 얼마나 멀고 해탈이 있는지 또는 있을 수 있는지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도를 자세히 보면 오른쪽 하늘 위에는 먼 산이 있습니다. 저 산이 있는 쪽 오른쪽에 있는 스님이 지산 스님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영화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산이지만 내가 어떻게 산을 날아 그러면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대결을 그리고 있잖아요. 법운 스님은 소승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탈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해탈을 찾으려고 죽기 살기로 고민한다면은 지산은 그걸 넘어버리는 거죠. 그 대승소승도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산이 있는 곳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왼쪽에는 저 평평하지만은 결코 쉽지 않은 공간을 이 구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 오프닝을 보면서 이 오프닝 이 장면에 이렇게 영화의 주제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금 걸어가다 보면 이제 지산 스님의 왼쪽에 있는 집이 있는 이쪽으로 가면서 속세로 들어가 버립니다. 출출해서 오랜만에 연부를 외웠더니 출출해서 소주 한잔 해야겠네. 나무 소주 탑을. 그러면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지산은 저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이야기한 그 길, 그 불교의 교리 안에서의 깨달음을 찾으려는 법운과 그걸 깨고 속세로 들어가는 지산의 그 대칭이 지금 여기서는 대칭이지만 사실 딱 자르면 대칭 구도가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칭이 아니죠. 약간의 언밸런스하죠. 이게 두 스님의 대칭되고 같으면서 또 다른 느낌을 이 한 컷이 저는 다 보여주지 않는가. 특히 임권택 감독이 계속했던 열린 프레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 영화는 많은 부분이 열려있는 프레임을 씁니다. 열려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은 속세에 또는 인간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게 그대로 느껴지죠. 어떤 감독의 프레임을 보면 이 사람은 열린 프레임을 선호한다는 거, 어떤 사람은 닫힌 프레임을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임권택은 이렇게 열린 프레임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임권택의 주제와도 연결되죠. 그게 결국 뭐냐면은 임권택의 영화는 저 가야 되는 저 길, 결국 길의 영화라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보면 임권택의 영화는 서편제, 개벽, 숱한 그 영화들이 길의 영화였습니다. 길 위에 처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였죠. 좋게 말하면 로드무비지만은 사실 로드무비라는 다소 낭만적인 용어로 명칭하기에는 그의 영화는 지나치게 엄숙하고 무겁고 철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열려있지만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령 서편제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판소리와 그걸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길의 풍경 속에서 보여주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길의 풍경을 보여줘서 매치가 안 된다거나 또는 쓸쓸한 느낌을 준다면은 만다라의 길은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구도를 하려는 그 치열한 스님들의 모습과 그들이 얼마나 민중과 함께 아파하는가 그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권택의 영화를 흔히 이야기할 때 리얼리즘 영화다 또는 인본주의 영화다 하는 그 느낌이 바로 이런 프레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중심에 둔다는 것 또는 표현주의가 아니라 리얼리즘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실제 그 모습 속에 담으려고 하는 것, 그런 느낌을 임권택의 영화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임권택 영화를 보면서 항상 감탄을 하는데 몇 장면들은 정말 감탄을 자아냅니다. 설진영이 창시개명을 하러 걸어올 때 그걸 잡는 망원 렌즈는 탁월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임권택은 끊임없이 자기 영화 속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영상적으로 표현했을 때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현학적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아주 테크닉적이지도 않지만 그 안에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의 영화를 좋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만다라를 보시고 특히 종교적 성향이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된다면, 특히 그걸 통해서 영상적 사고로 표현하는 것에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임권택 감독 영화 중에 만다라를 가장 좋아하고 이 영화는 1년에 두세 번씩은 꼭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